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웃지 않으셨어요. 주례 선생님이 축하 인사를 할 때도, 하객들이 박수를 칠 때도 그분의 입꼬리는 올라가지 않았죠. 식장을 나서면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홀시어머니셨어요. 남편이 고등학생일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자식들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아들인 남편에 대해서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지방 국립대를 나왔고 중견기업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죠. 외모도 평범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남편한테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나 봐요. 결혼 준비 기간 내내 시어머니는 저를 깎아내리셨어요. 남편이 말리면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어떠냐며 어차피 남인데 라고 대답하셨어요. 남이라는 단어. 그게 12년 동안 저를 따라다녔어요. 첫 추석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동태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잡채를 볶는 동안 시누이는 안방에서 아이들과 TV를 보고 있었죠. 제가 도와달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왜 시키냐며 며느리인 제가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명절마다 집안 행사마다 저는 뒷바라지만 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음식 나르는 동안 시누이는 언제나 손님처럼 앉아 있었어요. 12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저는 그동안 아이를 둘이나 낳았어요. 첫째 아들, 둘째 딸이었죠. 임신 중에도 시어머니는 배려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임신이 벼슬인 줄 안다고 하시더군요. 첫째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명절 준비까지 했었어요. 출혈도 계속됐고 몸도 회복이 안 됐지만 시어머니는 애 하나 낳았다고 그렇게 유난이냐고 하시더군요.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더 심했어요. 입덧이 심해서 토하고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 뭐 하러 있냐고 하셨죠. 시누이도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유치원생 딸이었죠. 시누이가 시댁에 올 때마다 저는 식모 취급을 받았어요. 시누이 아이들 밥 차려주고 놀아주고 재우는 것까지 다 제가 했죠. 제가 조카들은 엄마가 돌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가 시어머니한테 혼났어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대접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생일에도 명절에도 기념일에도요. 오히려 제 생일날 시댁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했죠. 그렇게 무시당하고 하대당하고 깎이면서도 참고 살았어요. 애들 생각해서요. 아이들한테는 할머니고 고모니까요. 저 하나 참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작년 가을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남편한테서 급하게 연락이 왔죠.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시니 빨리 오라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붓기가 심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셨죠. 시어머니가 만성 신부전 말기라고 했어요. 사구체 여과율이 8까지 떨어졌다고요.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시어머니가 20년 넘게 당뇨와 고혈압을 앓아오셨는데 약을 제대로 안 드시고 관리를 안 하셔서 신장이 망가진 거였어요. 당뇨병성 신증이 진행돼서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된 거였죠. 지금부터는 혈액 투석을 주 3회, 1회당 4시간씩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투석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 팔에 동정맥루를 만드는 수술을 했어요. 투석을 받으시는 시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양쪽 팔에서 나온 관이 투석 기계로 연결돼 있고 붉은 피가 관을 통해 흐르고 있었어요. 기계가 피를 빼내서 노폐물을 걸러낸 다음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거였죠. 투석 후 시어머니는 완전히 기력이 빠져 계셨어요. 투석 때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럽고 구역질이 난다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죠. 식이요법도 엄격했어요.
칼륨이 많은 음식은 금지였어요. 바나나, 토마토, 감자, 고구마, 시금치 같은 거요. 인도 제한해야 해서 육류와 유제품도 조절해야 했어요. 수분 섭취량도 하루 500에서 700ml로 제한됐어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투석과 투석 사이에 체중이 너무 늘어서 심장에 부담이 간다고 했거든요. 그 음식 만드는 것도 제 몫이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고 시누이는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못 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매일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식사를 준비했어요. 칼륨과 인을 빼기 위해 채소는 잘게 썰어서 물에 여러 번 우려내야 했어요. 고기도 삶아서 국물을 버리고 건더기만 드려야 했고요. 그런데 투석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잘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제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으셨던 분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며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면서 맛있다고 며느리 덕분에 산다고 하셨어요. 이제야 정말 인정을 받나 싶었죠. 어느 날은 제가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옷을 사두셨다고 하시더군요. 또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두셨다고 하시고요. 12년 동안 제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으셨던 분이 갑자기 제 취향을 기억하신다는 게 기뻤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앞으로는 정말 딸처럼 대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투석을 시작한 지 2달쯤 됐을 때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시어머니 나이가 67세이고 투석만으로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한다고요. 뇌사자 이식은 대기 시간이 평균 5년에서 7년이라고 했어요. 현재 대기자가 3만 명이 넘는데 연간 이식 건수는 2,000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나이도 있고 당뇨 합병증도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환자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생체 이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생체 이식. 살아있는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는 거였죠.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사람이 있냐고 물으셨어요. 혈액형이 맞고 건강하면 된다고요. 1촌 이내 가족은 조직 적합성이 더 높을 확률이 크다고 하시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제게 잘해주셨는지요. 신장 이식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시댁에서 남편, 시누이, 시매부 그리고 저까지 모였죠.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눈빛이 간절했어요. 그리고는 제게 신장 하나를 줄 수 없겠냐고 물으셨어요. 시매부는 혈액형부터 달랐거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신장 하나를 주면 투석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애원하셨어요. 제발 부탁이라고요. 저밖에 없다고요. 이식만 해주면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잘해주신 거였구나. 신장이 필요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12년 동안 며느리는 남이라고 식모처럼 부려먹으면서도 가족이 아니라고 하신 분이 이제 와서 제 신체 일부를 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들으니 당황스럽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뭐가 갑자기냐며 우리가 가족 아니냐고 하셨어요. 가족이 아프면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요. 가족. 또 그 단어였어요.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평소에는 남인 거죠. 옆에서 시누이가 거들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제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저는 시누이를 쳐다봤어요. 그럼 시누이가 딸인데 시누이가 해드리면 되지 않냐고 물었죠. 시누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기는 애들이 어려서 안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수술하고 몸이 안 좋아지면 애들은 누가 돌보냐고 하더군요. 저도 애가 둘인데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그냥 하기 싫다는 거였죠. 남편이 저를 보며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그럼 당신도 아들인데 당신이 해드리면 되지 않냐고요. 남편이 말을 흐렸어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을 받으셨어요.
남편은 안 된다고요. 아들은 신장 하나 떼어내면 나중에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아들은 나중에 몸에 무리가 갈까봐 안 되는데 며느리는 남이니까 괜찮다는 거였죠. 제가 신장 이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며 저도 가족이 있고 제 몸도 소중하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자길 죽일 셈이냐면서 협박을 하시더군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식만 해주면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잘해주겠다고, 지금까지 못했던 것도 다 보상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보겠다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며 지금 당장 대답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어요. 남편도 따라 일어났지만 저는 먼저 나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인터넷으로 생체 신장 이식에 대해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위험하고 부담이 큰 수술이었어요. 기증자는 전신 마취를 하고 복강경 수술이나 개복 수술로 신장을 적출한다고 했어요. 수술 후 합병증으로는 출혈, 감염, 폐렴, 혈전증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또 신장을 하나만 가지고 살게 되니까 평생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고요. 남은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혈압과 혈당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무서운 건 나중에 남은 신장마저 문제가 생기면 제가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평생 저를 남이라고 하신 분께 제 신장을 드려야 할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생각해봤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내키지 않는다고요. 평생 미움만 받고 하대만 받았는데 이제 와서 몸의 일부를 내놓는 게 쉽지 않다고요. 게다가 시누이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왜 꼭 제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돌변하셨어요. 그 따뜻하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어요. 은혜도 모르는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시댁에서 얼마나 많은 걸 받아먹었냐고요. 그동안 제게 잘해준 게 얼마냐며 화를 내셨어요. 지난 한 달 동안의 친절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결국 다 이식을 받기 위한 연기였던 거죠. 저는 반문했어요. 제가 뭘 받아먹었냐고요. 명절 때마다 주방에서 혼자 일하고 시댁 행사 때마다 뒷바라지하고 고작 한 달 동안 옷 하나 사주시고 과일 몇 번 사주신 게 12년을 갚을 만큼 큰 은혜인가요? 시어머니께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저한테 잘해주신 적 한 번이라도 있냐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신 적 있냐고 물었죠. 최근 한 달 빼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제게 연락하실 때마다 차갑게 대하셨어요. 그 한 달 동안의 친절은 완전히 사라졌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시누이가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했다고요. 시누이가 병원에서 조직적 합성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식하기에 충분히 좋은 결과라고 하셨죠. 수술 날짜도 잡혔어요. 한 달 후였어요. 시누이는 수술 전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일주일 정도 입원할 예정이었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계속 제게 검사를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제가 더 잘 맞을 수도 있다고요. 저는 거절했어요. 게다가 시누이가 해주기로 했는데 왜 저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시누이가 해주기로 했으니 제가 검사 받을 필요 없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은혜도 모르는 것이라며 화를 내셨죠. 그 한 달 동안의 친절은 완전히 거짓이었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수술 2주 전이었어요.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전화를 안 받았어요. 문자도 답장이 없었고요. 시어머니가 시누이 집에 찾아갔대요.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시누이도 심해부도 잠수를 탄 거였어요.
막상 수술을 앞두고 겁이 난 거겠죠. 전신 마취를 하고 배를 가르고 신장을 떼어내는 수술이에요. 합병증 위험도 있고 회복 기간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평생 신장 하나로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컸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시누이한테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했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화살이 다시 저한테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병실로 불렀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애원하셨어요. 제발 부탁이라고요. 제가 해달라고요. 진짜 저밖에 없다고요. 시어머니는 병실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셨어요. 투석 스케줄도 거부하시고 밥도 안 드시고 간호사들 말도 안 들으셨어요. 남편이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아픈데 도와줄 수 없겠냐고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싫다고 했어요. 필요할 때만 잘해주시고 제가 거절하니까 돌변하시는 분한테 제 신장을 드릴 수 없다고요. 그런데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저한테 말을 거의 안 했어요. 밥상도 따로 차려달라고 하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시누이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엄마가 죽으면 제 책임이라고요. 제가 이식만 해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냐고 했어요. 본인은 잠수 타고 도망갔으면서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압박하셨어요. 매일 전화하셔서 언제 검사 받을 거냐고 물으셨죠. 그 따뜻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공격적인 말투만 남았어요. 남편도 계속 설득했어요.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고려해달라고요. 저는 지쳐갔어요. 왜 저만 이렇게 공격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됐어요. 시댁에 들렸다가 시어머니 방에 놓인 서류를 봤어요. 거기에 남편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남편도 검사를 받았던 거예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조직적 합성 검사 결과가 있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5개가 일치했어요. 시누이보다 더 높은 수치였죠. 의사소견에는 이식 적합 판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신장을 이식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사받은 것도 숨기고 저한테 검사를 받아보라고 강요한 거였죠. 소름이 끼쳤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검사 받은 거 알고 있다고요. 결과도 좋게 나왔던데 왜 이식을 안 하냐고 물었어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군요. 저는 반문했어요. 왜 숨긴 거냐고요. 본인도 이식할 수 있는데 왜 저한테만 하라고 하냐고 물었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어머니가 자기는 안 된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아들 신장은 받고 싶지 않다고 하셨대요. 아들은 아깝다는 거였죠. 신장 하나를 떼어내면 평생 건강관리를 해야 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 그런 위험을 자기 아들한테는 지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는 괜찮은 거죠. 어차피 남이니까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요. 남편도 똑같았어요.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저한테 강요한 건 남편한테도 저는 과연 가족이었을까요? 12년의 결혼 생활이 다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혼하자고요. 남편은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다고요. 12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한계라고요. 남편이 제발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드셔서 그런 거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힘드신 건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희생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요. 이혼 후 2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결국 시어머니 신장 이식을 해주었다고 들었어요.
시누이는 잠수 탔고 저는 이혼했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나 봐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들 신장은 아깝다고 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으신 거겠죠. 나중에 들으니 남편이 끝까지 버텼대요. 몇 주 동안 미루고 미루다가 시어머니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결정했다고 해요. 남편도 하기 싫었던 거죠. 무섭고 두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평생 드셔야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투석은 안 받아도 되니까 삶의 질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군요. 아마 많은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게 아끼던 자식들이 막상 필요할 때는 도망가고 끝까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해주었으니까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진심으로 잘해주셨다면 어땠을까요? 12년 동안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다면 저도 이식을 고려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었다면, 진짜 서로 아끼는 사이였다면 저도 도와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뭘까요? 평생 미워하고 무시해도 필요할 때 잠깐 잘해주면 가족인가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가족은 평소에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요. 필요할 때만 연기하는 게 가족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결국 그렇게 아끼던 자식들한테서 원하던 걸 못 얻으셨어요. 딸은 도망갔고 아들은 끝까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해줬고요. 이제 저는 자유예요. 시댁의 굴레에서 벗어났어요. 제 몸은 제가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라고 부르지도 않던 사람한테 제 신체 일부를 내줄 수는 없어요. 그게 이기적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며느리는 남이라던 시어머니. 결국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남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자유였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